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45%, S&P 500이 0.42%, 나스닥이 0.79%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0.22%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CPI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CPI 눈치 보기는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3%대에 진입을 했지만 이번 달에는 소폭 상향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 미국 쪽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은행주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일단 오후장 들어서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일단 여는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막바지에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저가 매수에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CPI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를 좀 회복을 해주면서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요 갭을 좀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서 일단 바닥이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61선 언저리 때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그래도 2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시가를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일단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다라는 점. 요 분들 일단 저가면서 들어왔는데 바닥이 나왔다. 이 부분들보다도 CPI를 좀 지켜보고서 결정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도 최근 들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61선 언저리 때까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래도 지지 라인대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죠.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좀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61선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61선을 좀 하회했어요. 결국은 선물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까지 330대 초중반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아마 좀 시장이 불안불안할 거예요. 불안불안할 거지만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밀리게 된다. 2550선 이하권역이겠죠? 이 자리대 이하권역. 요 자리대부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경이 좀 쓰이는 게, 신용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미수금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수금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미수금 자체가 참 위험하죠.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미수금이 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신용 잔고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이한 부분들은 코스닥은 고점을 치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아마 대체적으로 이 포스코 쪽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매수를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7월 24일경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급증을 신용으로 매수한 부분들이 7월 말경부터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날부터.
이날부터 신종으로 신규로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려버리게 되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손절성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반등이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이 신용으로 매수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악성 매물로 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쉽게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이 신용 쪽에 있어서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변동성이 좀 동반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게 신용이라든가 미수 사용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는 거는 좀 좋지가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보게 되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매수 타이밍이 있을 때 한 번에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두세 번에 좀 나눠서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약에 포스코홀딩스를 본다라면 21선 요 언저리 때에 한 번 매수를 해주고 거기서 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2차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세 번 이런 식으로 좀 매수 전략을 좀 취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다 종목군들 양극재 쪽이나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다 똑같다, 포함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무리수를 좀 두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가 않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저는 여전히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장비 쪽에도 수주가 있을 거예요. 발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도 섹터 쪽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에 대한 요 반등 부분들을 먹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기서 주구장창 매수해서 끌고 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 쪽은 오히려 발주기 대감으로 인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CPI 이후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제약 쪽이 좀 커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이제 단기 바닥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뭐 IT 같은 경우도 순환매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겁니다.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갖고 보는데, 뭐 기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 그리고 뭐 엔터 최근에 여러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쪽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어제 강했었던 피팅 쪽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지수의 흐름들은 외국인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어제도 좀 매도가 나왔었죠. 코스닥 시장은 막판에 좀 매수로 전환됐는데 선물 매도가 여전히 좀 많습니다. 일단 선물이 환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선물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환율이 기점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 지수는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1300원 뭐 이쪽 내려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강세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환율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수 밀리게 된다라면 이제 서서히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싼 종목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가 최근 들어서 말씀을 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되밀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는 다시 21선에서부터 요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좀 우량주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CPI 때까지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면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